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혜연입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2,700선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또 코스닥은 2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에 80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도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 계좌는 역시나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고민거리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보시죠.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채팅창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면 유튜브로도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목요일 살맛나는 주식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찬유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점점 날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폭염경보더라고요, 전국이 대체로.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네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전부 다 오늘 장 겪으신 분들은 전부 다 기운도 빠지고 날도 더운데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증시가 지금 갈 곳을 잃었다 자금이 뭐 이렇게 보여질 만큼 굉장히 불안한 속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역시나 이제 미증시 실적 부분들, 뭐 이거는 굉장히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좀 나오면서 미증시가 좀 어제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많이 빠졌고, 뭐 이런 영향들이 대부분 우리 이제 증시로 좀 들어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같이 좀 빠졌고요. 실적 기대감에 있었던 종목들도 여지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코스피는 2,75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줬던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구간들을 이탈을 하고 오늘 갭으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700포인트를 좀 위협하는 자리까지 좀 내려오게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도 이제 810선 요 구간을 이제 지켜주면서 간신히 좀 저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800선을 이탈하면서 800선 이탈한 게 이제 올해 2월 이후로 처음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락 부분이 좀 나와주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전략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현물과 선물에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지수 하락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지수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위해서는 메이저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대량 매수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저번 주 방송 이후로 계속적으로 안 좋게 되면서 증시가 아래꼬리를 하면서 좀 반등을 하려는 여진이 있었으나 역시나 못 미치고 좀 빠진 부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미국이나 일본 증시가 좀 오를 때에 우리 증시가 좀 오르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미 증시가 빠지니까 같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좀 한편으로 좀 어이없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어쨌든 단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도 긴축을 단행할 확률이 좀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달러가 더 약세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격 밸류가 우리 증시 지수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키맞추로 올라올 여지는 충분하다. 실적 부분만 잘 보여준다면 충분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하나 찾아보자면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결국 단행하게 될 거고 또 일본도 긴축을 시행하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점쳐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분위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올랐다 한다면 대체로 미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트럼프 관련주냐 혹은 해리스 관련주냐 이쪽에서 섹터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트럼프와 또 관련돼 있는 종목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건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현대 에버다임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을 원한다 이런 소식이 또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재건주들이 이렇게 올라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현대 에버다임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한 번 더 봐도 될지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현대 에버다임이 재건주잖아요. 이 재건주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또 부각이 한번 됐었죠. 트럼프가 제렌스키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돼가지고 좀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요. 최근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평화 협상론 이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재건주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기계 그리고 소방 특장차 이쪽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우크라이나 특수장비 제조업체인 테우 콤플렉트 여기와 협력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만든 이제 드릴 크레인 트럭을 재건업체에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재건 관련주로서 큰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재건주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SG라든지 데모라든지 뭐 SY 스틸텍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좀 시장이 오늘처럼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이슈 있는 소수의 섹터로 좀 종목 쏠림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도 미증시가 폭락을 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건주가 이런 평화협상론에 대한 것들을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한 좀 시세를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차트가 그동안 잠잠하다가 역시나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촉발된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협의가 진행되는 소식도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고점대지만 이 재건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마당에 이제 수급들이 한정적으로 이제 업종을 옮겨다니면서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주춤하다가도 소식이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재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딩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재건 관련 소식이 뭐 협상 소식이 잘 된다고 하면은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급락의 여지도 좀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고점 영역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26%까지 올랐다가 이제 그대로 주저앉아서 1%까지 1.5%까지 좀 눌러앉은 거의 뭐 등락이 오늘 하루에만 20% 넘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좀 빠르게 내가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손이 빠르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 내가 뭐 이제 직장인이고 이걸 매번 들여다볼 수 없고 이런 분들께는 솔직히 좀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다. 왜냐면은 이 변동성을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받아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게 어려우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에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11,400원 찍고 이제 9,000원대 다시 초반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8,500원짜리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8,500원을 깬다 하면 7,500원 앞전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대 아래까지도 좀 밀릴 수 있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이 종목은 오히려 하락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반대의 성향으로 좀 수급이 쏠릴 때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도 쏠리는 쪽으로만 또 몰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고점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감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이 빠른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우선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8,500원 선 지지하시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8,500원 한번 깨고 간다면 7,500원 선 지지까지도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또 현대 에버다임 제가 여쭤본 종목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또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도 출발해 봐야겠죠. 다시 한번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받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사이트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정보들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ABL 바이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35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수익 보고 계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면서 수익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장 초반만 해도 뛰어 올라줬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최근에 1,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 완료했다. 이런 소식도 있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약바이오 흐름은 이제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관련주도 그렇고 이제 ABL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반도체 테크주들이 특히나 무너지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이제 섹터가 어디일까 봤을 때 제약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제약바이오의 돈의 흐름에 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가 투자하는 방향성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빅파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제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는 기술을 플랫폼 바이오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뜨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이 좀 각광을 받고 좀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은 2024년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빅파마들이 또 하반기 들어서 이 플랫폼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속한 종목들이 또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기대감도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플랫폼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도 알만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알테오젠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리고 펩트론, 퓨처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고 ABL 바이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바이오에 속합니다. 이제 뇌내2가 플랫폼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글로벌 빅파마 흐름과 함께 이 종목도 좀 같이 좀 흐름을 같이 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8,350원이 25%신데 일단은 어느 종목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이제 고점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이 추세가 살아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추세가 올라왔을 때 추세를 살려주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강세를 빠르게 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지금 2주, 3주간
굉장히 싸웠죠. 위아래로 윗꼬리 아랫꼬리 만들면서 싸웠던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여줄지 말지 이 구간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사실 뭐 길게 보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고점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굉장히 6%대로 3만 원 돌파 구간이 나오면서 좀 가볼 만한 구간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만약에 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좀 그래도 상방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조금은 지지부진한 구간에서 이게 이탈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로서는 27,000원 자리를 지켜주는지 마는지 여부를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이 이제 25%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수익권이 왔어요. 이제 위로 올라오는 수익권이 온다고 하면은 제가 저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돈이 들어오면은 수급이 올라와서 돈이 들어오면은 급등을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금방금방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의 뭐 당일 급등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분할 매도,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놓는 식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상황에서 좀 위로 올라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물대가 월봉을 보게 되면은 3만 원대에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원을 좀 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좀 더 눌렸을 때는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고 싶으신 의향이 있다면은 아래쪽에서 분할 매도로 다시 분할 매수로 다시 접근을 하시면서 4848을 좀 해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제약 바이오 섹터를 바라본다면 플랫폼 바이오 섹터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길게 보면 추가적으로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27,000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수익권을 도달한다면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익권의 기준은 3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전화 한 통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TCC 스틸이라고요. 네. 네. TCC 스틸이 궁금하시고요. 네, 매수가와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5% 정도 지금 관망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59,400원에 매입을 했어요. 네, 매수가는 59,400원이시고 비중은 1.5% 현재 살짝 흐름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앞으로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절해야 할지 궁금했어요. 네, 비중을 높일 갈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지가 궁금하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TCC 스틸 보면은 오늘 종가가 사실 38,000원입니다. 59,400원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내려와 있고 또 7월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비중 높여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정리할까요? 비중이 그렇게 높으시지는 않아서 근데 또 금액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이거는 보셔야 돼요. 뭐 철강 관련 그 종목이지만 이제 니켈 도금 화판 요거를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 독점 공급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앞서서의 이제 주가 흐름들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라온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의 화랑과 함께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들이 오를 때 같이 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살아나는 시기에 맞물려서 이 종목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캐짐의 영역이다. 이제 수요가 아직 따라오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전기차 수요 부분이 살아나야지 2차 전지주는 본격적으로 실적도 붙고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주가가 또 하락하는 거 어제 이제 미장 흐름이 또 테슬라의 하락과도 맞물려서 같이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장은 그 전에 좀 선방을 해서 오늘 뭐 더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뭐 TCC 스틸 주가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제 6월달쯤에 접근하신 건지 뭐 언제 접근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 이후로도 거의 20% 이상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에 얘가 올라갈 만한 호재라든지 동력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2차 전지를 좀 적극적으로 좀 보는 거는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때 됐을 때 정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전기차의 수요가 진짜 일어나고 이 시기가 됐을 때부터 2차 전지들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 종목 좀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뭐 실적 부분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뭐 나아지는 부분이 아직 없어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1%대를 유지를 했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6%대에서 1%대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올라오긴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수요가 좀 됐을 때 좋아졌을 때 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그렇다고 지금 막 눌렸을 때 팔기는 좀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든지 해리스 트레이딩 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해리스 쪽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2차 전지가 반등을 보이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오늘처럼 빠졌을 때는 좀 관망하시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는 이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올라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45,000원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 좀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만약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주봉을 보시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59,000원이었나요? 네, 59,400원입니다. 59,000원대면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닙니다. 뭐 아예 고점에 사시지도 않았지만 낮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비중을 이제 한 5% 정도, 10% 정도 늘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지금 요 3만 원 구간에서 35,000원 구간 사이 요 구간대까지도 이제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서 좀 모아가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난다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관점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45,000원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면요. 3만 원에서 35,000원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네, 저희가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또 상품 보내드리고 있어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뭐가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상품이 더 좋으실까요? 두 번째 거에 더 나을 것 같아요. 홍삼 스틱 말씀이실까요? 스틱 말고요. 아, 바디워시요? 네, 그럼 저희가 네.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채팅창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채팅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봐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 보내주셨고요. 자, 매수가는 15,500원에 비중은 20% 주셨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섹터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부부 반도체도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비중이 20%면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 답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저희 어부부 반도체는 전문가님 올라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버브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주들이 전부 힘들어요. 정말로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를 전부 무너뜨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더 땅굴을 팠거든요, 한마디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저번 주도 그렇고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법 이거에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AI 환경이나 가전을 제어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MCU라고 하죠. 요것들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이 화랑을 해야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AI 관련된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여기 엮여 있는 것들이 어제 미장에서의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전부 다 죄다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에 지금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은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이게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좀 이탈을 한 부분이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 추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로는 이렇게 좀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제 12,600원대부터 지지력 받으면서 올라온 구간인데 15,500원짜리가 공교롭게도 지금 아래 하단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 지지력을 발휘해야지 추세를 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이탈하는 구간이 딱 됐습니다. 이 구간대에서는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탈을 하면서 지금 그대로 음봉 개파락으로 같이 밀려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저번 주 정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다면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을 드릴 수 있으셨을 텐데 이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이렇게 빠지고 종목이 눌렸지만 이게 종목에 뭐 크나큰 악재가 있어가지고 밀린 게 아니거든요. 개별 종목 악재로 빠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으로 살아난 부분은 또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략에 대한 것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는 한 번쯤은 나온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수출 현황을 봤을 때에도 올해 상반기를만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실적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 어부 반도체도 실적 부분이 또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이 부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적자를 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소식, 실적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본전가를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아래쪽에서 모아가는 전략 아니면은 반도체 쪽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일단 추세를 너무 많이 무너뜨리고 이게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갈 확률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대신에 가지고 바이오가 치고 온다, 방산이 치고 온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도 어느 정도 이제 본저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쪽으로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좋지 않은 시장 흐름에 동조하면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반등의 여지, 기회가 한 번은 더 올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문자 한 통 또 와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주셨고요. 매수가는 22,85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어제 종가가 22,250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수익권이셨는데요. 하필 오늘 또 크게 밀리면서 9%대 하락한 20,05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이거 어제 올랐을 때 팔아야 했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인 만큼 우리 트럼프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시스템은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상담하지 않았었나요? 진행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방산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기능 레이더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공급 납품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중동, 유럽, 동남아 이쪽으로도 이 레퍼런스들을 통해 가지고 방산시장 추가 계약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사업 부분으로 UAM이라든지 그리고 위성통신 이쪽으로 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G 시대가 또 도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탄력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온 게 미국의 노후 함정 유지 정비 보수 이 사업을 좀 이제 하나 쪽이 좀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또 하나 시스템이 또 강세를 굉장히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어제 하루만 이 소식에 이어서 이제 12% 급등세가 나왔고 9%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고점대에서 또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방산도 지속적으로 수출 호조세 있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도 좋고 또 이 방산도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저번 주에도 이런 전략 드렸어요. 저번 주에도 아마 2만 원대인가 19,000원대인가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린 전략이
10% 이상 급등을 하면은 분할 매도, 절반 매도 이것들을 해나가시라고 저번 주 드렸는데 어떻게 뭐 어느 자리에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은 올라갈 때 들어가신지 모르겠지만 들어간 자리는 이거 급등주를 하는 타이밍의 자리에 들어가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바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눌린 부분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을 앞으로는 조금 다듬으셔가지고 눌렸을 때 뜨기 전에 잡아가시고 안전한 자리 잡아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야죠. 어쨌든 방산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좋고 트럼프가 됐든 뭐 해리스가 됐든 미 대선 영향도 받지 양쪽에 어떤 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쪽 다 방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방산 쪽은 계속적으로 이슈도 있고 계속적으로 실적도 좋고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은 이제 손절보다도요 좀 가져가 보시고 대신에 이제 좀 높은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비중도 이제 10% 정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와서 22,000원 부근 다시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절반 매도 하시면서 차근히 보시고 차라리 좀 비중을 모아갈 부분에서는 19,000원 전후 자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모아가는 거를 좀 비중을 좀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6G 시대에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또 방산 섹터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겠지만요. 앞으로는 투자하실 때 되도록 안전한 자리에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잠시 기다리시고요. 지금 본정가 부근 22,000원 부근에 오시면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모아가신다면 19,000원 자리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시장 너무 어려워요 하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만나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또는 좌상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입장하시면 또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그런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찬유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 방송마다 또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인사이트가 담긴 살맛나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유 전문가님의 지난 살맛나주 바로 리가캠 바이오였습니다. 오늘장 시작 후에 8만 원대 중반까지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후반에 다시 내려오면서 종가는 딱 8만 원에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목표로 잡은 8만 7천 원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가캠바이오 전략 수정할까요? 아니면 유지할까요? 일단 오늘 조금 아쉬워요. 이제 장이 안 좋은데도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85,000원 좀 가다 말았거든요. 제가 목표가를 87,000원을 드렸는데 2,000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조금 낮출 걸 이런 뭐 얘기도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좀 계속적으로 가져가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종목 진단하면서도 ABL 하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플랫폼 바이오 특히 리가캠 바이오도 이걸 잘 해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좀 포인트를 다시 좀 짚어드리면요.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주요 기술로 떠오른 게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ADC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ADC 바이오 기술 강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후보 물질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올해 ADC 관련 모멘텀이 좀 작용해서 주가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써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수급 같은 경우도 저번 주 짚어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사주고 기관도 꾸준히 들어와 준다. 지금 뭐 장이 굉장히 지수 부분에서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전부 어려운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리가캠바이오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관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야말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관심 깊게 보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에도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만약에 오늘 미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오늘 저는 고점 돌파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오늘 흐름이 그 정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고 완화가 되고 또 금리나 기대감이 앞으로 또 작용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선 쪽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바이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전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000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고점대이기 때문에 오르면은 1차 매도는 하시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가캠바이오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략 유지하고요. 목표가 87,000원에 도달한다면 1차적으로 수익 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전략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살만나주도 곧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들 챙겨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조선업종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조선업종이 하반기 들어가지고 이제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만나주 첫 번째 주식도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몇 가지 좀 이유를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 운임비가 계속해서 좀 상승 중에 지금 있어요. 해운비가 상승을 하니까 해운사의 선박 발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유엔사나 이제 국제 해사 기구인 IM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해운사에 친환경 배 제작을 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박 교체를 좀 해야 돼요. 교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에도 계속적으로 발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조선 3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HD 현대 그리고 하나오션인데 이쪽으로의 실적 개선이 좀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미국 해군의 노후화된 함정을 이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접촉을 했고 특히나 이제 어제 오늘 들어오는 소식이 현대와 하나오션이 이쪽 사업에 좀 뛰어들어서 진출을 한다.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함정수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냥 조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방산으로 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조선에서 시너지가 나서 주가 상승 도움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야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해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가 되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좋게 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의 좀 저가 공세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가 그동안 굉장히 불황을 좀 겪었었는데 미중 갈등이 지금 굉장히 좀 심화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뭐 트럼프도 계속적으로 뭐 중국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조선 쪽에서도 뭐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조선주의 행보가 실적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님, 저희가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차트상으로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나요? 네, 그래도 또 한 번 또 오늘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는지 종목명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조선 기자재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오늘 준비해 주셨고요. 차트상으로 스포는 됐지만 그래도 또 어떤 이유로 챙겨와 주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용 크레인 그리고 상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네,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이 약 70%를 육박할 정도로 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많이 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주요 고객사는 역시나 조선 빅3 조선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주요 대형 조선소의 선박 건조량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양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상부 구조물 매출의 절반이 삼성중공업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중공업 향 작업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조선기자재는 이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업체 가동률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가동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가동률이 잘 돌아가면 당연히 매출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간 실적 부분을 좀 잠깐 볼게요. 연간 실적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매출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해가지고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전망도 좋게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가동률을 반영해서 실적 예상치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과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한 가지 좀 걸릴 수 있는 게 부채 비율이 100%가 좀 넘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부채 비율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둔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인 중에서는 또 이제 오프쇼어 크레인이라고 시추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도 생산을 하는데요. 최근에 또 동해 대왕고래 뭐 이쪽 영일만 관련주 해가지고 시추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을 하게 돼서 여기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추세가 좋아요. 추세가 이쁩니다. 조선주들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4,000원짜리가 굉장히 이 자리를 잡아 먹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선주들이 이렇게 종가 관리해주면서 버티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쪽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여기에 추가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또 발판을 마련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매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3,850원 이 자리 3,895원인데요. 3,850원 좀 눌렸을 때 이 아래쪽에서 잡아가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고점대 라인에서 4,210원인데 4,200원짜리에서 1차 매도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시라.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이 아래 구간입니다. 3,590원. 3,600원짜리 이 아래 꼬리를 되면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추세 보신 것처럼 추세가 정말 예쁘게 우상향 올라가고 있죠. 자, 우선 매수가는 33,850원 전후로 아래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200원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9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살맛나주도 또 바로 소개해 주셔야죠, 전문가님. 두 번째 살맛나주는 제가 실적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이 안 좋은데 또 실적 좋은 애들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올라온다고 하면 좀 바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 들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오르는 종목은 미 대선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혹은 실적이 좋다는 발표가 나오면 또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리면은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제품이 폴더블폰 많이 아시죠? 이제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갤럭시를 말하고 이제 애플에서도 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력 제품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게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용 힌지, 내장 힌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폴더블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핵심 부품이 내외장 힌지인데요. 내장 힌지라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이 평평하게 잘 펴지도록 좀 보조를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외장 힌지 같은 경우는 패널이 좀 잘 접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서 내장 힌지는 이제 파인엠텍이고요. 외장 힌지는 KH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양분이 돼서 좀 진행을 했는데, 파인엠텍이 이제 외장 힌지 쪽으로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부터 삼성향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내장, 외장 힌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파인엠텍이 유일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애플이 이제 2026년부터 해가지고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폴더블
디바이스용 이제 패널을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좀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내장 힌지 독점 업체인 파이넴텍의 수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이쪽 아니고도 써더라고요. 파이넴텍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EV 모듈 케이스 부품 제조로 또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EV 모듈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세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셀을 좀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이제 셀의 팽창을 방지하는 부품을 이제 엔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엔드 플레이트를 국내 배터리 업체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에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연간 이 엔드 플레이트 부분이 39억 원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연간으로. 근데 올해부터는 월간으로 약 30억 정도를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수요 매출세도 또 이제 매출로 도움이 될 거다.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지속적인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요. 실적 흐름을 좀 보게 되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3,800억 매출에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면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 특히나 2024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요. 앞으로도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뭐 IT 종목들 이렇게 안 빠진 종목이 없으니 다 차트가 많이 망가졌는데 이 종목은 실적주로서 이렇게 하방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이 구간에서 좀 들어올 여지가 있다. 특히나 이제 애플양 폴더블 디스플레이 뭐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주저앉은 부분이 있거든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이거 아니고서더라도 내장 힌지 뭐 이런 쪽을 다른 여러 IT 디바이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 다이캐스팅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가 관리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음봉을 빠졌지만 양봉 좀 받쳐주는 모습이 좀 나와요.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좀 어떻게든 저점을 만들고 올리겠다는 의지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02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매수는 8,000원 이하 8,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500원. 7,500원짜리는 앞전에 보여주는 저점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단기적 정리를 하시고 다시 반등 주는 타이밍 때 올라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길게 안 봐요. 이제 이 종목도 뭐 다시 고점을 가서 뭐 날라가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1차 목표가는 항상 제가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8,800원 이 자리를 일단 1차적으로 노리시고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넴텍 매수가는 8,000원 이하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8,800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내일장에선 또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우리 증시가 빠진 부분이 미증시에서 촉발된 하락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미증시의 반등 여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반등이 대형주 중에서 좀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수 저점대 확인을 위해서는 이제 메이저 수급의 대량 매수세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700선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2,680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세를 지켜주면서 하단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00선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0선을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 흐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근데 반드시 대량 매수세, 특히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현물이든 선물이든 발생을 해줘야지 의미 있는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와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내일장까지는 이제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관망세 유지를 하시고요. 최소한의 이런 수급 확인과 함께 의미 있는 자리에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때 종목 접근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접근 전략 세우실 때에는요, 미증시가 반등해서 올라오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에서는 또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가고 있는 또 QR로 사이트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상담 전화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